억울하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돈을 못 받아서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오히려 잠정적인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또 일을 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해도 사기꾼이나 채무자를 찾아가면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채권자 여러분들이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기꾼이나 돈을 떼먹은 채무자가 나도 인권이 있으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재수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행법상 채권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냥 물이나 떠놓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기도나 하고 있어야 될 판입니다. 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법령을 보면 사기를 당한 것은 무식해서 당한 것이고 돈을 떼이고 못 받고 있는 것도 사람을 너무 믿었던 채권자들의 불찰이라고 관련 법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기 범죄자들과 돈을 떼먹은 채무자들은 인권을 외치면서 빚을 갚지 않으려고 법과 제도를 이용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수많은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와 홍보를 하고 또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돈을 떼먹는 방법, 그리고 추심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단톡방, 카페, 밴드, 블로그 등을 통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요즘 세상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를 보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법과 제도라는 높은 성벽을 쌓아 수성을 하고 있고 채권자분들은 어떻게든 내 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성벽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채무자들은 유리한 위치와 수많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 올라가는 채권자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쓰러지면서 포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채권자 여러분, 우리가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우리의 재산을 다 도둑맞아 버릴 것입니다. 채권자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뭉쳐서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다고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질러야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 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얼마 전 저희 돈도 서초지점으로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사연을 보면 여성분은 어떤 남자와 1년 정도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 남성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돈을 투자해라, 또 돈을 빌려달라고 수없이 요청하는 일이 생겼죠.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터라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살 건데 하는 마음으로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빌려주다 보니 억대의 돈이 넘어가 버렸죠. 자, 그런데 돈이 넘어간 이후 그 남자는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겨우겨우 연락이 되면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매몰차게 연락을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여자분 자신도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돈이라 너무 답답한 심정에 남자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벨을 누르니까 그 남자가 집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대뜸 그 남자는 너하고 지긋지긋해서 헤어질 거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분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고 어쩔 줄 몰라 30분 정도를 주저앉아 있었죠. 자, 그런데 집안에 있던 사귀던 남자가 경찰에 어떤 여자가 집 앞에 와서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스토킹 범죄와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여 오게 되었고 여성분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죠.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이제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저희 돈도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와 주거 침입죄 등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자나 채권자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일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매년 수백 프로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기 피해를 당하고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오히려 채권자분들이 범죄자가 되고 또한 채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절대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률 조항을 모르고 막무가내로 채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다 보면 전자발찌까지 차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사항들은 사기 피해자나 채권자 그리고 채권 추심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이제 절대 사기 범죄자나 채무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채권자분들을 제재하는 관련 법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범하기 쉬운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핵심적인 관련 조항만 신속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죠. 자,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 즉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사기 범죄자나 돈을 떼먹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거나 집 등으로 찾아가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스토킹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거주지, 직장 등을 찾아가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 우편, 팩스 또는 글과 영상 등을 전달해서 채무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일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 이런 범죄 행위를 할 때는 채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오게 될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찾아오거나 스토킹을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보를 하고 경고장도 발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나와 있듯이 채무자의 100m 이내로 접근 금지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을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황당한 부분이 법률 조항에 나오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9조를 보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로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또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전자발찌까지 찰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누가 사기 피해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누가 돈을 떼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군 추심이 좋아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채무자를 찾아가는 줄 압니까? 진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파탄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 위해 발악을 하는 건데 피해자 그리고 채권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전자발찌도 강제로 분리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중에는 수강명령, 즉 보호관찰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벌칙이 채권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기를 친 범죄자를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지 피해자를 관찰하고 감독을 한다니 이게 무슨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법들이고 이제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또한 막막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열받고
화가 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채권자분들이 돈을 받기 위한 추심 과정 중 잘 몰라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적반하장의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모르고 추심을 하고 불법 행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긋지긋해서 그 채권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방문 시간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을 간 시간 기준이지, 예를 들어 8시 30분쯤에 갔다가 채무자와 대화를 하면서 9시가 지나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 추심 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돈을 대신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 즉 세일신용정보, 세안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등 여러 업체에 한 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동시에 의뢰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10군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채무자 한 명에게 10명의 추심 직원들이 매일같이 연락하고 방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 등에 방문을 하면서 2명 이상의 사람을 데려가서 같이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아주 큽니다.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시키거나 알선을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채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되죠. 여섯 번째는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사업장 등을 찾아가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 금액, 채무 원인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채권자분들이 많이 하는 불법 추심 행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의 개인 홈피, 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채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누설을 하거나 채권 추심 목적 외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 보고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알리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법원, 경찰, 검찰에 누구를 알고 있다, 어디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도 불법이죠. 열 번째는 부당한 법비용을 청구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할 때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채권자분들이 생각하는 금액과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 즉 예를 들어 법원에 가는 교통비, 식대, 하루 일당 등이 다 청구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채무자에게 정확한 법비용을 청구하고 싶다면 소송 비용이나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만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번째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보니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죠. 그런 상황에서 추심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분할로 극히 소액을 변제받게 되거나 또는 변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죠.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채권자분들은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한 면책 결정이 끝났음에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감정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채무자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채권자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이 많은데 이걸 다 지키면서 추심을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냥 채권을 포기한 분이 아니라면 위에 관련 법률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추심을 하고 돈을 받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받을 채권자분들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 알려드린 법령이 여러분들은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사기를 치고 또 돈을 떼먹은 사람들에게 채무를 탕감해주고 추심 자체를 국가가 나서서 방어를 해준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할까요? 오히려 남들한테 사기치는 것이 쉽고 또 얼마나 남들 돈이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제가 사기를 안 치는 사람은 봐서도 한 번만 치는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채무자들이 연합해서 한 팀이라고 하면 채권자의 편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산은 누가 보호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저도 초등학생 2딸을 키우는 아빠지만 이런 현실에서 애들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꿈을 향해 도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사기꾼들의 입으로 들어갈 건데 말입니다. 정말 이대로 둔다면 이제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사기를 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정말 남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도둑질해가면 그에 따른 강한 처벌을 해서 남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국가가 나서서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갱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을 도둑 맞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애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한 팀으로 뭉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서라도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넣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국회에 청원을 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구독자 수보다 한참 많은 5만 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하루하루 겪는 고통을 빨리 끝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